김용태 지난주 연락할 때만 해도 짐작 못해 명복 빌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서대문구 홍음동의 한 아파트 옆 공원은 퇴근 시간을 앞두고 모여든 주민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40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이 남편이 집에 유서를 써놓고 산에 갔다고 신고했다. 정 전 의원은 그로부터 40여 분 후인 오후 4시 25분께 북한산 자락에 있는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원 주변 진입로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고 과학수사대 등 경찰 관계자들이 바삐 드나들었다. 오후 5시 50분께는 자신을 보좌관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폴리스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오후 6시께 현장을 방문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주에 안부 전화를 할 때만 해도 극단적 선택을 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전 의원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의 사실이다. 정치를 하며 숙명처럼 지니는 것이라며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 식당도 하고 방송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빈소가 차려질 예정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정택은 전 의원은 오늘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께 간장게장 사줘야 해서 가야 된다고 연락하겠다고 한 게 마지막 대화가 됐다며 그렇게 힘들면 밥 먹자고 하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점심 먹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퇴근 시간대에 집에 돌아오다 소식을 접한 아파트 주민 몇몇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충격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다. 60대 주민 A씨는 경찰들이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않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와 정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며 참 아까운 사람이라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50대 B씨는 바로 앞 아파트에 사는데 TV로 소식들 듣고 바로 뛰쳐나왔다며 이쪽 지역에 좋은 일 많이 해주셨는데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 전 의원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15일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정청래 의원과 출연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보수 측 입장을 유지하며 현실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한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지만 감정대로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그게 돌아올 피해를 생각해야 하고 국민에게 갈 피해를 생각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대립각 세우기에 경각심을 내비쳤다. 지난 5월에는 KBS 1TV 사사건 건에 나와 어느 대통령이나 다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사실 그렇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심해졌다. 이제 진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 대통령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논리를 떠난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 진보를 떠나 지금 권력도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임명한 건 대통령께서 대단한 용기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과 방송 패널 외에도 음반을 내거나 일식집을 여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서울 마포구의 일식집을 개업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졌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재혼한 아내가 일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면서 경영 전반은 아내가 하고 나는 셔터맨을 맡는다. 예순이 다 됐으니 먹고 살기 위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 월급 주는 사람이 없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려울 때 한번 해보기로 했다며. 평생 국록을 먹고 산 셈인데 월급을 줘보고 싶다. 벌써 식구만도 8명인데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겪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갑작스런 정 의원의 죽음에 대중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 명복을 빈다. 보수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떠나버렸다. 주관이 대쪽 같던 사람,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등 추모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인이 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애도했다. 정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시형식으로 작성된 글을 올려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MBN 판도라를 비롯해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정 전 의원은 정두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인에 대해 말수가 적지만 참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며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미처 몰랐다며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그리움이 될 줄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에 형님의 비보를 접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어제 방송할 때도 전혀 몰랐는데라며 애통하다고 한 차례 글을 남겼다. 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돈 낸 딸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재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정두원.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두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권위적이지 않고 참 소탈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두원.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리움이 될 줄을. 고 정두원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해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부검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부검을 원치 않는 유가족의 뜻도 받아들인 결정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타살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타살설을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 내지는 관련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타살설이 제기되는 까닭은 고인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고인이 과거 한 방송에서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 내가 자살로 기사 뜬다면 타살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댓글을 통해 확산되면서 타살설을 야기했다. 문제의 방송은 바로 2016년 12월 28일에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다. 문제의 발언은 방송 가장 앞부분에 나온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은 MC인 박종진과 김성경을 통해 소개를 받자 바로 의문사 얘기를 꺼냈다. 나온 게 한 가지 있어요. 의문사가 좀 있어요. 최태민 가족과 관련된 이 주변에서라고 말문을 연 정두원 전 의원은 오촌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전에도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그런 것도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라고 얘기했다. 또 다른 의문사도 있는지를 묻는 김성경 MC의 질문에 또 다른 의문사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 주변 인물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길 가다가 밤에 퍽치기로 죽는 사람도 있고라고 답했다. 이에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앞으로도 또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을 받자 정두원 전 의원은 제가 해당이 될까봐 좀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제가 해당될까봐가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이었다.
그렇지만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웃었을 만큼 진지한 분위기가 아닌 가볍게 흘리는 발언 정도였다. 결정적으로 이날 방송에서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 내가 자살로 기사 뜬다면 타살이라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전 의원이 다른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은 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방송 흐름상 가볍게 말한 제가 해당될까봐라는 발언이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 내가 자살로 기사 뜬다면 타살이다라는 발언으로 뒤바뀌면서 타살설까지 야기하고 만 것이다. 오히려 고인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으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험을 털어놓았었다. 우선 과거 한 인터뷰에서 퇴직금을 모두 투자해 출마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우울증에 걸려 자살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고 밝히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고 우울증에 걸리면 약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인터뷰를 통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선 뒤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목을 매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것. 당시 이 인터뷰에서 고인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급성 우울증이 온 거지라며 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으니 자살을 택한 거야. 14층 건물에 불이 나서 불길에 갇힌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나 비슷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을 찾았다. 그냥 있으면 또다시 스스로 해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